1800년대 중반, 19세기 중반이 되면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합니다. 이 동학이라는 종교는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급진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가 만민평등 사상. 이때 당시는 아직 신분제 사회였죠. 그런데 만민평등,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이 지상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이 좀 위험한 종교라는 인식을 가졌겠고, 이제 그러면서 탄압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학의 창시자이자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를 사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864년 교주 최재우가 사형이 되고 동학은 더 많은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포교 활동은 조금씩 이루어져서 사이즈는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1890년대에 들어오면 이 동학의 사이즈가 꽤 커지다 보니까 동학 신도들 사이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종교 활동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포교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억울하게 사망한 이 창시자 교주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만에서 끝나지 않았고 직접적인 행동까지 개시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회 활동 같은 게 이어졌는데 그게 189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동학인들의 움직임이 대규모 전국 운동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그 시발점이 바로 1894년 고부에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였습니다. 고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규모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 봉기를 일으킨 주동자가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이때 고부 지역의 그냥 평범한 농민이 아니었고요. 동학의 접주였습니다. 동학인인데 어떤 지역의 공식적인 리더 역할을 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부 지역에서 일어난 고부 농민 봉기는 동학이랑 맞물리게 되었고요. 그 이전부터 이어지던 이 동학인들의 어떤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신원을 회복해달라라는 명예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들과 합쳐져서 대규모의 전국적인 동학 농민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 무렵에 동학에 아주 푹 빠져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구인데요. 이 김구는 황해도에서 살던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이때는 몰락한 지 너무 한참 된 그런 집안이라서 거의 상놈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날 과거 시험을 쳤는데요. 과거 시험에서 떨어졌고요. 떨어진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과거 시험을 치르는 과정 속에 부정부패를 목격합니다. 당연하게도 조선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관상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훈장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황의 나날들을 보내다가요. 우연하게 동학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에 입도까지 했는데요. 김구는 생각보다 동학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밑에 굉장히 많은 신도까지 거느리게 됩니다. 수백 명의 신도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김구가 동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전국적으로는 이미 동학 농민 운동이 크게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었냐면 이 동학 농민군들이 봉기를 일으키니까요. 정부에서는 이들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SOS를 쳐요. 도와달라라고 SOS를 치는데 그게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에 SOS를 쳐서 청나라의 군대가 진압군으로 조선에 들어오니까 이전에 맺어졌던 이제 몇 가지 조약들에 의해서 일본 군대도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본 군대가 조선의 경복궁을 완전히 점령하고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 농민분들은 오히려 일본군에 대한 외세에 대한 반감이 더 커져서 2차로 더 큰 대규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동학 농민군들과 정부군, 일본군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었는데요. 동학 농민 운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나니까 동학의 지도층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공식적인 그런 지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이대교주였던 최시영이 전국에 봉기를 일으켜라 라고 뿌린 지령이었는데요. 자, 이걸 김구도 들었고요. 김구도 황해도 지역에서 동학 농민군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김구는 처음에 전투의 선봉장에 서기도 했고요. 이 군사훈련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김구는요, 황해도 전체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황해도 안에서 일부 김구의 세력권이 있고 또 다른 세력권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요. 김구와 바로 옆에 붙어있던 또 다른 세력권이 바로 이동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던 동학의 세력권이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막 경쟁을 하고 갈등을 빚고 마찰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쨌든 둘 다 동학군이고 이 동학농민 운동의 과정에서는 함께 관군,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동지 같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이동엽의 군대가 김구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구의 군대는 어이없게도 와해되었고요. 이게 발각이 되자 일본군이 이 나머지 동학군들을 다 토벌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김구는 당연히 리더였으니 체포대상 1호나 다름없었겠죠. 김구가 일본군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이때 김구가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안중근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안중근이 맞습니다. 김구를 숨겨준 것은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 진사였는데요. 사실 안태훈 진사와 김구는 서로 적이었습니다. 안태훈 진사는 그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고요. 동학 농민군들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이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안태훈 진사는 그 업적이 굉장히 뛰어나서 동학군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김구와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죽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김구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안태훈 진사로부터 밀서가 도착합니다. 그 내용인즉 내가 생각하기에 김구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인재인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전투를 벌여서 당신이 죽는다면 그건 인재를 잃는 정말 아쉬운 일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전투를 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전투를 하게 된다면 서로의 목숨을 살려주자 라는 밀서였습니다. 김구는 여기에 응했고요. 서로 밀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김구가 일본군에게 쫓기고 있을 때 안태훈 진사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김구는 안태훈 진사 덕분에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이 가치관이 상당히 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구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집을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는 김구가 이제 불교에 귀의해서 스님으로도 살아가다가 교육에 힘쓰면서 또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애국 계몽운동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립운동을 이끌어 갑니다.